안녕하세요. 땅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현장은 용인 SK 하이닉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용인시 원산면의 가장 비싼 노른자 자리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원산 면소재지,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 이제 이주자택지, 그리고 아파트 부지, 준주거 시설, 지원시설 용지 등이 있습니다. 지원시설 용지나 이주자택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027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기존에 이제 하천이나 이런 것들이 있던 물길을 돌리고, 그리고 집안 공사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SK 하이닉스 1기 공사가 시작이 됐고 1기의 1단계 공사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상황과 정황은 많이들 들으셨을 테니까 이 주변에 사람들이 묵을 숙소가 없고, 그리고 도로 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찍고 있는 이 영상은 5월 12일 촬영한 영상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어저께도 갔었고, 그리고 저번 주에는 거의 3번 정도 원삼에 갔었는데, 평택에서 한 15년 정도 건축을 하셨던 종합건설사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또 한 번 이곳이 정말 굉장히 방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곳이 건물을 짓기만 하면 임대가 나간다고 하는데 왜 사무실이 지어지지 않고 원룸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드론으로 보는 영상을 한번 지도로도 분석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SK 하이닉스는 이제 1기, 2기, 3기, 4기 펩 공장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지금 보시면 1기 1단계, 그러니까 2027년 하반기 정도에 1기 1단계 펩을 완성하는 목표로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1기 펩 라인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볼 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반 정도 1단계를 완성을 시키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들을 이 뒤쪽에 토목이 끝났을 때 뒤로 현장 사무실이라든지 식당 부지를 옮기면서 완전하게 1기 1단계와 2단계를 완성시키는 계획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보고 있는 드론의 위치를 지도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은 이 위치에서 떠서 이 지원시설 용지와 아파트 부지, 그리고 이주자주택 부지, 지원시설 용지 등을 비춰줬고, 이 라인들이 지금은 토목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지금 조감도 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SK 하이닉스 마크가 보이시죠? 2000 하이닉스도 보면 이제 정문에 이렇게 마크가 있는데, 향후에는 지금 이쪽 라인이 당연히 상업시설과 이 지원시설 용지들이 있는 이 라인이 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평택도 그렇고 정문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뭐 동문, 서문, 뭐 남문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만, 아무래도 향후에 가장 메인이 되는 입지들은 이 포인트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라인 같은 경우는 남용이나시로 가는 방향인데 고가도로기 때문에 바로 도로에 붙어서 영업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상가들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협력업체 부지들이 들어오고 일부 지원시설 용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라인들도 당연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2040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이것은 아직 실시에 고시 공고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니까 아직은 변동된 게 없지만 이제 변동될 예정인 거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계획들은 언제든지 다시 변경이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이용하게 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현황으로 어디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평택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원산면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는 원룸이 90만 원부터 시작이고, 가까운 곳에 있는 이런 평택 삼성반도체 근처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땅이 있을 때 계획관리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필지 분할을 해서 상가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계속 지어져야 되고, 이런 건물들이 지어지고 남은 부지에 이제 주차장 용지들이 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인기가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평택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반도체가 지어지면서 이 주변을 개발할 때에는 보시면 이 서쪽은 농업지능구역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 그나마 북쪽, 그 다음에 동쪽, 남쪽에 전부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에 지주분들이 땅을 안 판다고 하면 동쪽으로 가면 되고, 동쪽이 안 판다고 하면 북쪽으로 가면 되고, 아니면 남쪽으로 오면 되고, 이런 어느 정도 땅을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방으로 길이 열려 있고 도로들도 널찍널찍하게 잘 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고덕 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도시를 판을 짜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도 공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향후에는 또 특히나 원룸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은 수용 부지로 됐는데, 그래서 이제 원삼도 수용될 수 있는 부지들은 내가 협상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향후에 토지 수용에 대한 문제들이 또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변으로 항상 제가 얘기했던 신도시 부지, 향후에 무슨 철도가 생긴다면 철도 용지, 그리고 협력업체 부지들도 또 추가적으로 계속 수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례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삼성반도체
아래쪽에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서 안쪽에 이런 식으로 단지화를 해서 산단이나 영세한 기업들이나 SK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내부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도로변은 비싸니까요,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필지 분할을 해서 이렇게 분양을 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행했고, 그리고 이곳은 그냥 분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가 받쳐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졌냐면, 원삼에 들어가 있는 종건사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SK하이닉스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건 굉장히 많이 제가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도로가 또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핵심은 지주분들이 땅을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곳에 이제 지주분들이 보면, 저도 토지를 계속 매입하면서 대부분 토지를 매도하시는 분들이 보면 외집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한테 토지를 물려받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계약할 때 보면 다 주소지들이 경기도 용인이나 안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지에 사시면서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이런 시골 같은 경우는 큰 평수대로 많이들 갖고 계신데 팔려고 하질 않으세요, 많이들. 왜냐면 이곳이 지금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공사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보시면 공사하는 모습을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 다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다, 아니면 내가 크게 돈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통 보면 등기부등본을 떼보면은 여기 원주민분들이 거의 대출이 없이 깔끔해요. 그래서 추가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돈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땅을 잘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 요인이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10년, 15년 전 이제 평택을 개발할 때는 종건 회사들이나 이런 부동산 사장님들도 본인들이 이제 사고 팔아준 이런 고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땅을 잘 팔지 않고요. 그리고 살려고 해도 덩치가 크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 평택에 건물을 지을 때는 종건사들이나 이런 업자분들이 땅을 크게 사서 내부 도로를 만들어서 필지 분할을 해서, 계획관리 같은 경우 120에서 150평 정도 있으면 원룸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도로 확보해서 원룸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분양한다고 했을 때 현금 2억에서 3억이면은 건물값하고 그 다음에 땅값까지 해서 2, 3억 갖고 계신 투자자가 있으면 분양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현금으로 7, 8억은 있어야 원룸 한 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단필지로 이렇게 필지 분할이 작게 돼 있는 땅들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런 큰 땅을 매입해서 내가 매도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그런 큰 땅들을 매수를 하는데, 종건사나 이제 건축업자분들이 주춤주춤할 수밖에 없는 게, 금액대도 큰 것도 큰 것이지만 내가 큰 금액을 또 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왜냐면 대출이 잘 나오던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략 7, 80% 나오던, 그리고 대출이 수월하던 그때와는 지금은 또 굉장히 정책적으로 대출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담보대출 한 50% 나온다 하더라도 건축자금 대출들이 잘 나오지 않고, 건축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현금이 미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산 같은 경우 다들 심각하다 심각하다, 그리고 건물만 지으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와서 서로 자기들한테 물건을 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건축이 되지 않고 있냐면, 첫 번째, 땅을 팔지 않는다. 두 번째, 덩치가 다들 너무 크다. 세 번째, 분양을 할 때 2, 3억이면은 분양을 받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7, 8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투자 심리까지 위축되어져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SK하이닉스 주변에 원룸이 생기고 사무실이 생기려면 다른 지역들보다, 특히 평택 같은 경우보다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토지를 확보해서 건축까지 한다면 내가 꽤 오랜 시간 수익형 부동산으로 굉장히 큰 금액을, 일반적인 서울 같은 경우 2%, 3%였다면 이곳 같은 경우는 적게는 7, 8%에서 많게는 2층까지 건물을 올린다면 상상 이상의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런 수익률이 정확하게 나와준다면, 지금은 서울에 있는 분들이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뭔지, 용인 SK하이닉스가 지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형성이 돼서 원룸이 90만원, 100만원, 110만원 받는다는 건 지금 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불경기에.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이 지역으로 몰리면서 통매가 일어납니다. 통매가 일어나면 집가 상승도 퀀텀 점프를 한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